네, 아시아 증시 움직임 자세하게 살펴보죠.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서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가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해서 아시아가 충격도를 받고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상품 가격 하락 여파와 미국 시장 하락 여파는 아시아 시장 전반의 하락 출발을 불러왔는데요. 그 뒤로 시장은 특별한 흐름 없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일본의 경우는 G20 재무장관에 의해서 환율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엔화가 97엔을 하회한 모습 속에 2% 가까이 하락 출발했었습니다. 현재는 97엔을 넘어서면서 하락폭을 줄여나가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장중 추경에 대한 기대감에 하락폭을 줄이다가 추경 발표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세로 1900선을 하회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이미 시장에 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상품 시장 하락에 가장 민감한 호주의 경우도 약보합세에 그치는 등 상품 시장 하락이나 미국 시장 하락 여파를 큰 의미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의외로 뉴욕 증시 큰 폭 하락이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적게 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하락한 걸 보면은 지표도 안 좋았고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부진하게 나오는 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죠. 또 금 가격도 급락을 했는데 이런 일련의 그 변수들을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되었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이전과 같이 중국의 경착륙 우려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고 세계 시장은 관련 업종들인 에너지, 소재, 산업재 등의 하락폭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은 상품 시장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금이 3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는 등 시장에 큰 우려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판단인데요. 그 이유는 이미 시진핑 시대의 특징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집행이었고 지난번 리커창 총리의 수입을 증가하여 이로 인한 소비 진작을 하겠다는 발언 등에 기인한다라면 어제 발표된 7.7%의 GDP 성장률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소매 판매 확장세, OECD 경기 선행지수에서 중국 지수가 3개월 연속 위축을 줄이고 있다는 모습을 본다면 결코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외부 수요 증가와 내부 수요 개선 등으로서 결국 중국의 GDP 성장률은 8%대 성장률로 귀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아시아 증시가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좀 돌려 세울지도 관심사인데요. 글로벌 증시에서 오늘 밤 주목해야 될 사항은 어떤 건가요? 네, 유럽 쪽에서 보면 이탈리아의 무역 수지, 독일의 GW 경기 기대 지수도 있고요.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좀 위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최근 둔화된 제조업 지표 이후에 발표되는 산업 생산이 좀 있고요. 주춤해진 주택 지표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주택 착공 건수나 허가 건수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 장 막판에 터졌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 사건의 추이와 함께 지난 주말부터 급락하는 상품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를 할지가 관건인데요. 현재 금 가격은 현물은 10불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나 0.6%에서 7% 정도 상승 중입니다. 네. 서상영의 글로벌 인사이드 아시아 증시와 함께 오늘 밤 주목할 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